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북한 선원 2명이 북으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16명을 살인한 범죄자라고 정부는 얘기하는데 살펴보면 의심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인권적으로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보낸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그 외의 정부의 고위직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박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북한 주민 정말 비인권적으로 압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압송이죠. 그리고 네. 완전 비밀이었어요. 국회에서 사진만 안 찍혔으면은 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그렇습니다. 이뤄진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청와대에 사고를 친 거죠. 네. 사고를 쳐가지고 발각되어서 온 국민들이 알게 된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뭐 16명을 죽여서, 그런 흉악범이기 때문에 뭐 북한으로 추방했다라고 이야기를 막 흉흉하게 막 이야기를 굉장히 끌고 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예. 그냥 이거 증거랑 일방적으로 그냥 북한에서 나온 증거, 그게 다 한 거거든요, 사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이 탈북자들, 그들은 헌법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추방했을 때 그 근거라는 것이 거짓말을 일삼아온 북한의 선언에 근거를 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말을 해요. 이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북한에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인간 탄압 행위는 김정은에 의해서 벌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유엔 인권 보고서에 써요. 네. 하면서 그 이야기를 김정은한테 직접 서신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 판단에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이거는 김정은 네가 지시하거나 방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인권 탄압형 상황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 너 어떻게 생각하냐? 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답신이 없었죠. 그렇게 김정은에게 보냈던 서신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어요. 2017년에. 네. 굉장히 강력한 보고서가 처음으로 그렇게 김정은 이름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지금의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거든요. 그걸 만든 사람이 마이클 컵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말하는 걸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거냐?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일삼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추방했다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이거는 위헌이다.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헌법을 어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 보면요, 이 국가안보실, 이게 NSC라고 하죠.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건 헌법기관이에요. 이 헌법기관이 뭘 하는 거냐면은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자문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NSC의 사무처를 관장하는 게 국가안보실인 거죠. 네. 그럼 이 청와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한 가지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부처, 외교부든 국방부든 통일부든 이 사람들이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을 다 중간에 잘라내고 본인들이 결정을 해버린 거죠. 이건 사실은 월권행위예요. 그렇죠. 일정 부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니까 그런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쳤다는 정보도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아주 촉발해서 숨겨놨다가, 그죠? 5일 동안 숨겨놨다가 이것이 공개되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날 추방시켜 보낸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거 하는 것으로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결정들을 정의용 안보실장이 했다. 이건 월권행위죠. 기본적으로. 사실 이번에 생각해보면요, 이번에 찍힌 그 문자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 네. 문자 사진. 네. 그것도 JSA에 근무하는 중령이 보냈다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대대장이 보낸 거 아니에요. 대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네. 김유군한테 네. 보냈다라는 거니까, 이게 누가 생각해도 청와대가 중령이랑 직거래한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저도 선임 행정관이 있었지만 중령한테 이렇게 직거래 저렇게 받질 않습니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와 있는 대령급이 있어서 그냥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문자로 보고를 받는다? 그것도 아직 결정되지도 않는 것도 받았다? 그건 정말 사실은 뭐 웃기는 일인 거죠. 그거는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잘 보려고 열심히 김정은이라는 사람한테 열심히 보고를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국방장관을 바이패스해서 본인이 그렇게 장악하려고 그랬던 건지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청와대에서 곧바로 받아가지고 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정경두 그 국방장관도. 그렇죠. 국회에 있을 때 어버버했잖아요. 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따고 소리 했던 게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명령 체계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거네요. 흐트러지고 그것을 월권행위로 정의용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내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권은 월권이지만은 또 정경두 같은 사람은 국방장관으로서 조직 장악을 못한 거니까 근무 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무 태만뿐만 아니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오징어 뼈를 돌려 보내는데 해군을 통해서 둘둘둘 돌려 보내자고 증거 인멸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니,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구가 있고, 거기에 탐지기가 있고, 거기에 GPS가 있고, 어디로 했는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혈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혈흔 지은 거는 국정원이었또. 예. 국정원도 증거인멸죄 같이 동조하게 되는데, 이 두 국정원과 국방부가 같이 합쳐가지고 증거를 인멸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 이게 아주 잘 짜여진 이 범법행위들이 핵심적인 외교안보 부처들이 손발을 맞춰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정말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저는 김현철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죠. 아, 지금 심각하네요. 김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 나와서 국회는 위정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 죽어도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저기 가다가 이야기했던 것을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정식으로 여기 한국 당국에게 넌 자필로 귀순하겠다고 했던 의향서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지네들끼리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죽어도 돌아가려고 그랬다라고 국회 와서 그렇게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위정죄죠. 네. 귀순 의향에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필로 설명했는데 자필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런데 김현철 얘기로는 귀순 의사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인 거죠.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건 거짓말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거짓말에 넘어갔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는 진실은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김연철이 어떤 거짓말 앞으로 하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게 될지. 저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앉아서 그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과연 그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우리 좀 걱정이 많은 거죠. 네. 예, 저도 사실 쭉 보도를 보면서 야, 이건 너무 이상하다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무슨 처음에 경고 사격을 해가지고 네. 돌려보냈는데 다시 들어왔다. 네. 다시 들어와서 또 해군의 특전부대가 또 투입이 돼서 납포를 했다. 네. 보통 어선 납포하는데 해군의 특전부대까지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게 3번이나 이렇게 쫓아내니까 다시 들어오고 쫓아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귀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지 그럼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그 정도면 받아줘야지. 그러면은 데리고 오면 되는 건데 그걸 마치 그 사람들이 침투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꾸며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 북한 어부 두 사람이 넘어오는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도 이 상식적으로 설명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오늘 아침인가 또 그러잖아요. 누굽니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북한이 순조로운 사법 절차를 우리 한국 당국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북한에 사법 절차라는 게 있긴 있습니까? 없죠. 사실 그게 김정은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 처형을 김정은이 돌아와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민들 돌아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서 자기들의 권력이 얼마나 센 걸 보여준 것이 수십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람이 총 맞아서 죽는 걸 다 두 눈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에서 무슨 그 사법 절차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죠. 근데 그걸 보내는데 그거를 정상한 사법 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이 그랬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김종대 같은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벌써 대한민국의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연방제 속에서의 지방정부의 서로 교류처럼 생각하는 걸 거예요. 연방제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저게 북쪽에 있는 지방정부가 있고 남쪽에 있는 지방정부가 있는데 북쪽에 인민이 넘어왔으니까 북쪽에 그 시스템대로 가게끔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면 고려 연방제예요, 그게. 그래서 그쪽에서 보내고 거기다 증거를 주고 해서 절차를 그렇게 했다. 그 사법적 절차를 장악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말들은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벌써 이 대한민국이 연방제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싶은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한 연방제가 진짜 뭐 미국 같은 그런 연방이 아닌 거잖아요. 고려 연방제, 김일성의 고려 연방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평화시에 지금 힘이 약할 때는 그냥 평화적으로 합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일해 놓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정치 모략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잠식시켜 내겠다라는 게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의 핵심적인 전술이거든요. 전략이거든요. 그건 거죠.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충격적인 얘기가 이 사람들 돌려보낼 때 보면 안대도 하고 포박도 하고 심지어 뭐 재갈도 준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법에서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앞서 그러니까는 통일부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 제1성이 문통일 대변인이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난민이라는 정의가 뭐냐, 국제법적으로 난민은 외국인이 본국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우려와 실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해 나올 때 그것을 난민이라 그래요. 네. 다른 나라 국민이. 그렇죠. 북한은요, 헌법적으로 북한에서 탈주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통일부 대변인이라는 사람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에 대해서 다른 나라 국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적인 기본 질서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못하진 않았겠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하고 하는 수준이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게 국정을 해서 곧바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판단을 해서 이러이러하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근거인지도 밝히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설득 나온 거는 감청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게 조항을 보면 또 감청이 아니고 다이렉트리 뭔가가 연락이 돼가지고 서로 조율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고는 북한하고 그렇게 불법 교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NSC, 국방부, 통일부, 그리고 국정원까지 딱 틀이 짜여서 이 두 명에 추방시키는 것을 아주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범법을 저질렀다. 그렇게 저는 보이는 거죠.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누가 봐도 대단한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실정법도 무시하고 국제법까지 무시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정의용이 이런 거 혼자 결정했을까요? 혹시 위에서 지시하지 않았을까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 위로는 누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 우리가 그냥 봐서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총선에 승리해야 됩니다.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애국 시민들이 모두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뭐 25%, 30% 갖고 어떻게 민주당에게 이기겠습니까? 이제는 통합하고 보수가 하나가 되어서 문재인 정권 심판할 때입니다. 이인배 TV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또 김평일 갖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김평일 영상은요, 대한민국에서 보는 사람들보다 외국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국적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만큼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은 채널이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요즘 많이 힘듭니다. 노란 딱지 때문에요. 광고 수익이 사실상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77-1477로 정기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면은 신의 한 수가 이런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